오늘도 영어 공부 1단계 스피킹 Daily Life. 오늘은 나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표현들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간과 함께 쓰이는 동작이나 행동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제시된 문장을 살펴보면 나는 이라는 것에 해당되는 I 단어가 쓰였는데요. 영어는 항상 누가에 해당되는 부분이 먼저 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누가에 해당되는 말이 행한 동작을 나타내는 무엇 하다 혹은 무엇 한다 라는 의미가 바로 뒤이어 쓰이는데요. 여기서는 wake up 이라는 깨어난다 라는 표현이 쓰였네요. 자, wake up은 잠에서 깨서 정신이 들고 눈을 뜬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깨어난다 말고도 정신이 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뒤이어서 시간과 함께 쓰이는 몇 시에 중에서 에에 해당되는 이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는 혼자 쓸 수 없겠죠? 이 빈칸을 그 바로 다음에 나온 오전 6시라는 표현이 채워주고 있습니다. AM 이라는 표현은요, 오전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영어와 한국어의 어순이 서로 반대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전 6시 라고 순서대로 쓰인 이 영어는요, 한국어에서는 오전 6시에 라는 뜻으로 바뀐다는 점에 좀 유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나는 오전 6시에 깨어난다 라는 이 문장은요,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바꿔보면 저는 6시에 일어나요 라는 뜻을 가지게 되죠. 자, 한국말에서는 굳이 오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기도 합니다. 왜냐면 그 시간대가 오전이라는 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자, 근데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일어나는 시간은 오전 시간대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AM을 빼고 이렇게 6까지만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발음을 살펴볼 건데요. 발음은 제가 총 2덩어리로 묶어보았습니다. 자, I wake up 이렇게 따로따로 어색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I wake up 이라고 읽어줘야 됩니다. wake와 up이 만나면 wake up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다시 읽어볼까요? I wake up. 자, 그리고 시간을 나타내는 오전 6시에 라는 표현은요, at 6 a.m. 이라는 단어지만 at 6 a.m. 하나를 연결해서 읽어주셔야 돼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at 6 a.m. 자, 이렇게 연결해서 읽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힘을 조금 풀고, 입에 힘을 좀 풀고, 이걸 그대로 그냥 편안하게 읽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읽어보면 I wake up at 6 a.m. 자, 다시 읽어볼까요? I wake up at 6 a.m. 그리고 이 시간에 해당되는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시간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시간과 함께 쓰이는 일상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문장 시작은 항상 어떻게 시작한다 그랬죠? 누가 한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그랬죠, 영어는. 자, 그러면 역시나 나는에 해당되는 I가 왔고요. 이번엔 wake up이 아니라 get up 이라는 단어가 쓰였네요. 자, get up은 일어서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아까 wake up은 눈을 뜬 상태, 정신이 깬 상태를 의미한 거고, get up은요, 어떤 침대나 이부자리에서 엉덩이를 탁 털고 일어난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일어나다 라는 의미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존재하죠. 예를 들어 바닥에 쓰러진 사람이 있었을 때 정신 차리세요 라고 할 때는 get up이 아니라 wake up 이라고 쓰셔야겠죠. 자, 역시나 뒤에 이어서 몇 시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at 이라는 단어가 먼저 쓰인다 그랬어요. 이 at은 몇 시에 라는 부분에 해당되는 단어였고, 그리고 그 정확한 시간은 그 뒤에 뒤이어 나왔습니다. 자, 오전 7시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오전이라는 표현은 생략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어난다 오전 7시에 라는 표현이죠. 자, 다시 매끄럽게 한국어로 바꿔보면 저는 7시에 일어나요 라는 뜻을 가집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이것도 2덩어리로 나눠봤는데요. I get up 이라는 단어지만 연결해서 한 덩어리로 읽으면 I get up 이렇게 됩니다. 자, T 발음이 어떻게 돼요? 거의 리을 발음처럼 연결이 되고 있죠? 다시 읽어볼게요. I get up. I get up. 자, 그리고 시간을 나타내는 오전 7시에는 에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at을 먼저 쓰고 at 7 a.m.
자, 입에 힘을 좀 풀고 다시 읽어볼게요. At 7 a.m. 여기서는 뭘 생략해도 된다 했습니까? am이라는 표현을 생략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at 7까지만 하면 되는 거죠. 자, 문장 전체로 읽어보겠습니다. I get up at 7. I get up at 7.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시간은요, 내가 일어나는 시간으로 바꿔서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시간과 함께 쓰이는 일상 표현은요, 나는이라고 시작하는 주어가 한 동작에 해당되는 건 go to work 이라는 건데요. 사실 go라는 동작은 간다,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이 go랑 to라는 단어가 함께 정말 자주 쓰이는데 to는 어떤 방향을 나타내고 있는 어디로 간다, 그래서 목적지와 함께 쓰이는 전치사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로 향하냐, work라는 건 일이라는 뜻이 있지만 일하다 혹은 일, 여기서는 직장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나는 간다, 으로 직장. 자, 우리가 몇 시에 라는 표현을 한국어와 영어의 어순을 바꿔서 표현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으로 직장이라고 나와 있지만 한국어로 바뀌면 직장으로 라는 표현으로 됩니다. 그래서 나는 간다, 직장으로 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되고요. 몇 시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는요, 오전 8시라는 표현이 쓰여서 오전 8시에 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나는 간다, 직장으로 오전 8시에를 합쳐서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바꿔보면 저는 오전 8시에 출근해요 라는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직장으로 간다라는 건 곧 뭘 얘기합니까? 출근한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go to work은 우리가 출근하다라는 표현으로 익혀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발음을 해볼 건데요. I부터 work까지 연결해서 읽으면 좋지만 먼저 I라고 따로 제가 분리해 보았습니다. 출근하다라는 표현을 함께 읽어볼게요. go to work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go to work. 자, 제가 지금 이렇게 키역을 따로 빼놓은 이유는요. 보통 한국어 표기를 하려면 크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영어의 실제 발음은 이 뒤에 나와 있는 K가 크에 해당되는 발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남겨둔 이유는 흐릿하게 남아있는 발음으로 해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go to work, go to work 이렇게 크라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흐릿하게 남아있는 발음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옆에 있는 이 시간을 나타내는 발음은 at 8 a.m. 자, at 8 a.m. 이 단어를 연결해서 읽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am을 굳이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at 8 이렇게 얘기하셔도 무관합니다. 근데 저녁 8시에 직장으로 출근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자, 그럴 때는 오후라는 PM으로 바꿔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표현은 우리가 다음 문장에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우선 at 8 a.m. 이 표현을 am을 지우고 at 8 이렇게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I go to work at 8. 자, 여기서 이 문장을 자연스럽게 읽으려면요. at 이렇게 찝어서 읽으시면 연결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at 8, at 8. 이 받침 발음을 흘려가듯, 그러니까 흘려보내듯 읽어주셔야 됩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I go to work at 8, at 8. 네, 역시나 출근 시간은 여러분들이 출근하는 시간으로 바꿔서 또 한번 읽어보실 수 있겠죠? 우리가 나는 출근한다 라는 표현을 배웠으면 이젠 끝낸다 라는 finish의 표현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나는 끝낸다. 무엇을 끝냅니까? work, 일을 끝내는 거겠죠? 아까는 직장으로 가다 해서 work를 직장으로 해석했는데 여기서는 일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시간은요. at 6 p.m. 해서 오후 6시를 가리키는데요. PM이라는 표현은 오후를 뜻합니다. 그래서 오후 6시라는 순서로 영어가 쓰였지만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가면 오후 6시에 라고 해석이 돼야 된다 했습니다. 나는 끝낸다 일을 오후 6시에 라는 문장을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바꿔보자면
저는 오후 6시에 퇴근해요 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이 문장을 발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finish work. 자, 여기도 연결해서 읽어주셔야 돼요. 퇴근하다 우리 퇴근해요. 이렇게 떨어뜨려 읽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finish work. 자, 연결해서 다시 읽어볼게요. finish work. 그리고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 at 6 p.m. AM이 아니라 이번엔 오후를 가리키기 때문에 PM으로 쓰였습니다. at 6 p.m. 자, 문장 전체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I finish work at 6 p.m. I finish work at 6 p.m. 역시나 퇴근 시간은 여러분들이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바꿔서 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내가 go to bed.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어디으로 라는 to는 go랑 함께 자주 쓰인다 그랬죠? 자, 이번엔 bed로 갑니다. bed는 침대를 의미해요. 그래서 나는 간다, 으로 침대. 으로 침대는 한국어로 바꾸면 침대로 라는 표현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to bed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는요. 제가 at 이라는 표현을 생략한다라는 괄호 표시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around라는 대략, 언제쯤 이라는 표현이 쓰였을 때는 말할 때만 at 표현을 생략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시간은요. 오후 11시를 가리키는 11 p.m. 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자, 요걸 통째로 우리가 연결해보면 대략 오후 11시에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장을 자연스럽게 해석해보면 저는 11시쯤 침대로 간다 라는 표현은 자러 간다 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대략 오후 11시에 라고 해석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몇 시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저는 11시쯤 자러 가요 라는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발음을 한번 해볼게요. I go to bed. 자, 여기는 함께 해석이 돼서 자러 간다라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떨어뜨려서 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I go to bed. go to bed. 자, 그리고 at은 우리가 생략해서 발음을 한번 해보면 around 11 p.m. around 11 p.m. 자, around 11 p.m. 이렇게 이걸 우리가 좀 길지만 around 11 p.m. 한 번에 연결해서 읽어줘야 됩니다. 다시 읽어보면 I go to bed around 11 p.m. I go to bed around 11 p.m. 역시나 우리가 자러 가는 시간으로 바꿔서 11이라는 자리에 우리가 자러 가는 시간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음식과 관련된 일상 표현입니다. 자, 나의 일상생활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맨 앞에 누가에 해당되는 자리는 나는에 해당되는 I가 쓰이고 있죠. 자, 이번엔 나의 동작은요. drink라는 마신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쓰였습니다. 자, 우리가 누가 그리고 한다 라는 의미가 영어의 순서대로 쓰이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에 해당되는 단어가 쓰이기도 하는데요. 자, 무엇을에 해당되는 이 단어에는요. 하나의 컵이라는 a cup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하나의 컵이라는 건 우리가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바꿔보면 한 컵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나는 마신다 한 컵을 이라는 표현이 되는 건데요. 한 컵을 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의미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 한 컵이 어떤 한 컵인지를 추가 설명을 해주는 자리를 썼습니다. 자, 그래서 오브는 무엇의 라는 표현으로 이 빈칸에 해당되는 말은 뒤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몇 시에 라고 표현한 거와 동일하게 물이라는 워러를 사용해서 물에 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나는 마신다 한 컵을 그리고 물에 한 컵을 마신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 조금 어색하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바꿔보면 저는 물 한 컵을 마셔요 라는 표현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물 한 컵이라는 이 표현은요 사실 물 한 잔이라고도 표현이 될 수도 있는데요.
잔으로 바뀔 때는 우리가 a glass, glass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a glass of water. 이 표현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문장을 읽어볼게요. 제가 두 덩어리로 나눠봤는데요. I drink와 a cup of water 이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덩어리는 I drink. 역시나 마찬가지로 크라고 읽지 않고 I drink 이렇게 읽지 않고요. I drink. 희미하게 남아있는 발음으로 해줍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I drink. 그리고 a cup of water 이라는 표현은요. 한 덩어리로 a cup of water. a cup of water. 다시 읽어볼게요. 어는요. 여러분 이 하나라는 의미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에는 강세를 두지 않고 a cup of water. a cup of water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I drink a cup of water. I drink a cup of water. 자, 우리가 계속해서 나는 마신다 라는 I drink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물 한 잔이 아니라 tea라는 마시는 차를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나는 차를 마신다 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바꿔보면 저는 차를 마셔요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항상 저는 차를 마셔요 라는 한국어를 영어로 바꿀 때는 누가 한다, 무엇을 이 순서로 쓰셔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I drink tea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발음을 한번 해볼게요. drink의 크는 정확하게 발음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I drink, I drink, I drink tea, I drink tea. 자, 그리고 옆에 커피와 함께 have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자, 이 단어 또한 마신다 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have는 먹다, 마시다, 가지다 라는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선 마신다 라는 의미로 쓰였겠죠. 그래서 coffee라는 커피를 누가 한다, 무엇을의 순서에 맞게 썼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한국어로 바꿔보면 저는 커피를 마셔요 라는 자연스러운 해석으로 바꿔볼 수 있겠는데요. 자, 영어 발음은요. have 라고 b라고 하지 않고요. I have 이렇게 짧게 읽어줍니다. 자,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coffee. 자, 제가 커피라고 하지 않고요. F이기 때문에 fe라고 썼는데 이 발음은 그냥 P라고 하는 것이고 F는 약간 fee 요 사이에 발음이 납니다. 위에 치아들이 아랫입술을 살짝 닿아야 우리가 이 F 발음이 난다라고 하는데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I have coffee. I have coffee. I have coffee. 자, 그 다음에는요. 나는 have는 여기서 마신다라는 뜻으로 쓰인 단어가 아니라 먹는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have는 마시다와 먹다 두 개 다 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뒤에 나와 있는 단어는 아침 식사라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나는 먹는다 아침 식사를 이 영어의 순서로 쓰인 문장을 한국어로 바꾸면 저는 아침 식사를 합니다. 아침을 먹어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발음을 보겠습니다. I have는 하나로 합쳤을 때 I have 이렇게 된다 그랬죠? 자, 다시 읽어볼까요? I have. 자, 그리고 요 아침 식사라는 단어의 발음은요. breakfast 라고 되는데요. 너무 뻐라고 읽지 마시고 약간 퍼에 가깝게 breakfast 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breakfast가 아니라 breakfast예요.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reakfast, breakfast. 자, 문장 전체로 읽어볼까요? I have breakfast. I have breakfast. 자, 이번에는요. have라는 먹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eat이라는 먹는다를 썼습니다. have나 eat이나 둘 다 먹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꿨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아침 식사가 아니라 이번엔 점심 식사를 한번 읽어볼 건데요. 자, 이 문장을 우선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바꾸면 저는 점심을 먹어요 라는 자연스러운 한국어 표현이 되겠죠? 자, 발음은요. I eat, I eat. 자, T 발음이 있지만요. eat 하고 t는 살짝 희미하게 남게만 I eat lunch, I eat lunch.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I eat lunch, I eat lunch. 앞서서 아침 식사와 점심 식사 관련된 표현을 익혔다면 이번엔 저녁 식사와 관련된 표현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먹는다라는 동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자, 나는 make, 만든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dinner는 저녁 식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는 만든다 저녁 식사를, 이 순서로 나온 이 영어를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바꿔보면 저는 저녁을 준비해요. 혹은 저녁 식사를 준비해요. 우리가 평소 말할 때는 식사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죠? 그래서 저는 저녁을 준비해요 라고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음을 살펴볼 건데요. make 역시 뒤에 크라는 정확한 발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흘리듯 연결해주듯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I make 이렇게 발음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녁 식사는 dinner. 우리가 한국어 표기할 때는 dinner라고 하는데 영어에서 알파벳 R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real 발음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다시 읽어보면 I make dinner. 자, 연결해서 읽어볼게요. I make dinner. I make dinner. 옆에 나온 표현은요. 역시나 나는 저녁 식사를 이라는 표현은 동일한데요. 만든다 라는 표현이 아니라 여기선 요리한다 라는 cook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자, 만드는 것이나 요리하는 것이나 동일한 의미로 우리가 느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저녁을 요리해요. 저는 저녁 요리해요 라는 해석으로 바꿔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두 문장이 의미상의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약간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요리한다 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열을 통해서 가열을 해서 뭔가를 조리하는 걸 의미하고요. make는 저녁 식사를 준비한다 라는 표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make는 조리하거나 뭔가 가열하지 않아도 쓸 수 있는 동사이고 cook은 뭔가 열을 가해서 뭔가 오븐이라던가 가스레인지를 통해서 조리를 하는 것을 뜻하니까 그 차이점을 그냥 참고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발음 한번 볼까요? I cook. 이것도 cook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한국어에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대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는 dinner. 디너가 아니라 dinner이었죠. 자,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I cook dinner. 자, 그 다음엔 우리가 외출을 준비할 때 하는 동작들을 표현하는 문장을 배워볼 건데요. 먼저 나는 wash, 씻는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씻느냐, 우리가 누가 한다, 무엇을 해당되는 순서로 영어는 쓰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씻는다 까지는 나왔는데 이제 무엇을에 해당되는 자리를 우리가 채워봐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my face라고 나와 있는데요. 나의 얼굴을 이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씻는다 나의 얼굴을, 이 문장을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바꿔보면 저는 세수를 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세수한다 라는 표현을 wash라는 단어와 my face 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발음 다시 한번 볼게요. 문장이기 때문에 내가 씻는다 라는 이 부분 연결해서 I wash. 또 너무 와 라는 단어보다는 좀 흘려가듯 wash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I wash. 그리고 my face. 자, 이런 한국어는 사실 없어요.
그런데 제가 정확한 발음을 좀 표기하고자 엉터리 한국어를 사용하긴 했는데 my fe 페라고 하기에는 이 피읍 발음이 윗니가 아랫입술에 닿는 발음이 나지 않고 그냥 입술끼리 부딪히는 발음이 나기 때문에 my face 약간 쌍비읍에 가까운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F 발음은요. 그래서 윗니들이 아랫입술에 살짝 닿는지를 잘 유념하시면서 my face, my face. 자, 문장으로 읽어볼게요. I wash my face. I wash my face. 옆에는요. 나는 wash, 씻는다. 이번에 무엇을 씻습니까? 나의 머리카락을 이라는 표현이죠. 머리카락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죠. 머리를 감는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wash my hair은 머리를 씻는다 라는 표기로 썼지만 머리를 감는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I wash는 동일하게 I wash, I wash. 그리고 my hair, my hair. S랑 H가 만나면 쉬 발음이에요. 그래서 I wash my hair. 자, 문장 연결해서 다시 읽어볼게요. I wash my hair. I wash my hair. 자, 계속해서 외출 준비와 관련된 표현을 배우고 있는데요. 자, 나는 I brush. 솔로 닦다. 우리가 brush 하면은 솔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한국에서. 자, 그런데 동사로,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솔로 닦는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wash랑 동일하게 끝에가 s와 h로 끝나면서 쉬 발음이 나고 있는 단어이죠. 그리고 my는 나의, 계속 나의, 내 신체의 일부기 때문에 계속 나의라는 my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teeth라는 단어들은 치아 여러 개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이 빈 공간에 오라는 단어가 대체를 하고 있다면 이때는 치아 한 개를 의미하고요. 여러 개를 의미할 땐 teeth라고 읽습니다. 자, 우선 해석을 먼저 보면요. 나는 솔로 닦는다. 나의 치아들을.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저는 양치를 한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내 치아들을 솔로 닦는다라는 것은 양치한다라는 표현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발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SH가 만나면 쉬 발음이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I brush, I brush. 그리고 나의 치아를 my teeth, my teeth. 사실 여기에 을을 이렇게 teeth, 그러면은 teeth라는 발음으로 우리가 인식하기 때문에 발음을 빼고 실제로 영어 발음을 하려면 teeth 하고 여기가 쌍시옷과 쌍디귿 사이에 그 발음이 잔잔하게 남아있는, 조금 남아있는 발음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읽어볼까요? My teeth, my teeth. 문장 전체로 읽어볼게요. I brush my teeth, I brush my teeth. 자, 그리고 옆에 나온 문장은요. 나는, 그리고 get. 원래 얻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요. 자, 여기서는 이 물결에 해당되는 표현은요. 어떠한 상태가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었냐? 뒤에 단어를 살펴보시면 dressed라고 써 있는데 우리가 말 그대로 여성분들이 입는 뭐 원피스나 드레스를 의미하죠. 원피스는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영어에선 드레스라고 전부 다 표현해요. 자, 그러면 드레스라는 뜻은 옷을 입다라는 동사 뜻도 있기 때문에 옷을 입은 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상태가 된다. 옷을 입은 상태가 된다. 이 말은 즉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표현해 보면 저는 옷을 입어요 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wear이라는 입다라는 행동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 단어도 있는데요. 우리는 회화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 위주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표현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발음해 볼게요. I get 이라는 건 I get, I get. T 발음 get, T 발음 없습니다. 그냥 I get. 그리고 dressed, dressed. 이 발음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dress까지는 똑같이 가지고 이 ed는요. 드라고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dressed, dressed.
물론 드 발음이 들리긴 하지만 정확하게 드보단 약간 흐릿하게 끝부분을 흐려서 dressed, dressed 이렇게 발음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문장 전체로 다시 읽어볼게요. I get dressed, I get dressed. 그 다음 외출 준비 표현은 샤워를 한다 라는 표현들인데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take는 가지다, 취하다, 뭔가 어떤 걸 선택해서 가져가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고요. 자, 그리고 shower 해서 우리가 샤워하나 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하나의 라는 어가 있지만 그냥 샤워라고 우리가 한번 표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나는 샤워를 가진다 라는 표현은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샤워를 한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샤워해요 라는 표현은요, I take a shower 인데요. 자, 연음으로 했을 때는 사실 여기선 끊어 읽을 공간이 없습니다. 왜냐면 take a shower 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로 샤워하다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자, 그럼 처음 주어부터 I take a shower. 자, take와 어가 만나서 take라는 발음이 되는 겁니다. 다시 연결해서 읽어볼까요? Take a shower. I take a shower. I take a shower. 그리고 옆에 나온 표현도 마찬가지로 사실 샤워를 한다라는 표현인데요. I라는 나는과 have 가지고 있다, 가진다. 이거는 소유한다라는 의미의 가진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리고 a shower. 역시나 샤워라는 표현은 동일하게 나왔는데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는 샤워를 해요 라는 표현으로 똑같은 의미를 가진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I take가 아니라 have a shower. 자, 역시나 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have라는 발음과 어 발음이 하나로 합쳐져서 have 라고 읽어줍니다. 자, 여기도 take와 어가 만나서 take라고 읽었듯이, 자, 오른쪽에 나온 표현도 have와 어가 만나서 have라고 읽어주는 거죠. 다시 읽어볼게요. I have a shower. I have a shower. I have a shower. 자, 두 가지 다 의미가 동일하지만요. 이거는 지역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take a shower 이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쓰고요. 영국 이쪽에서는 have a shower 이라고 표현을 종종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take a shower 이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쓰이니까 요걸 먼저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 일상생활 휴식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자, 나는 역시나 동일하게 시작하고 있죠. 나의 일상생활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 나의 동작은요, 쉬다 라는 표현입니다. relax 라는 단어인데요. 자,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표현은 어디에서 라는 표현에 at을 사용했어요. 우리가 오늘 시간과 관련된 표현을 할 때 at을 사용해서 몇 시에 중에서도 에에 해당되는 표현을 나타냈는데요. 여기선 장소를 나타내서 특정한 지점, 특정한 장소와 쓰여서 에서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home이라는 것은 집을 의미하기 때문에 집에서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at home 이라는 것은 에서 집의 순서지만 한국말에선 집에서라고 해석을 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쉰다 집에서 라는 표현으로 저는 집에서 푹 쉬어요 라는 해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relax는요 말 그대로 푹 쉰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발음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I relax. 자, R과 L 리을 발음이 두 개 다 들어가지만 R은 혀의 위치가 뒤쪽으로 목구멍 쪽으로 살짝 빠진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라고 읽어야 되는데요. 자, 근데 L 발음이 또 나왔기 때문에 받침까지 해서 relax. 다시 읽어볼까요? relax. I relax. 그리고 R 발음을 한다고 해서 혀를 너무 말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이 한국어를 먼저 읽어보세요. I relax. I relax. 자, 그리고 집에서라는 의미는 at home. at home. 근데 또 여기서 너무 at home 이렇게 찝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at home. at home. 자, 문장 전체로 읽어볼까요? I relax at home. I relax at home. 옆에 나온 표현도 마찬가지로 나는 chill out.
느긋이 쉰다, 푹 쉰다 라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저는 푹 쉬어요 라고 동일하게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집에서 라는 표현만 빠져 있죠. 자, 이 표현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표현으로 아니면 다른 말로 교체해 줄 수도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과 관련된 동작에 관해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 노란색 칸에 있는 동작의 의미를 익혀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I chill out. chill out은 하나로 쓰여서 우리가 느긋이 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발음은 ch가 만나면 chill 발음이 나서 chill out 이렇게. 자, I chill out. I chill out. 자, relax와 chill out은 같은 의미로 긴장을 풀고 푹 쉬는 걸 의미하는데요. chill out은 조금 더 chill이 원래 냉기나 한기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차가운 기운을 의미하기 때문에 식히다라는 표현이죠. 열을 식히고 긴장을 식힌다. 그래서 더 푹 쉬는 의미를 굳이 따지자면 chill out에 가깝다. 그래서 chill out은 relax보다 완벽하게 조금 느긋이 푹 쉬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총 20가지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동작을 한번 배워봤는데요. 연습 문제를 통해서 꼭 반드시 연습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전체 문장을 녹음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개인 맞춤 피드백을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